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일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 페이지 캐시하고 버퍼 캐시의 차이점, 그리고 메모리 맵드 I/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이 버퍼 캐시하고 페이지 캐시가 통합된 유니파이드 버퍼 캐시를 사용하는 운영체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 캐시라는 거는 이 우리가 그 메모리 관리할 때 이 페이지 프레임들을 두고 이 페이지 프레임에다가 당장 필요한 내용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쫓아내는 이런 걸 설명드렸죠. 그거를 이 캐싱의 관점에서 이 페이지 캐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버퍼 캐시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그냥 실행이 되기도 하지만 파일 입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어떤 데이터 파일을 읽어오라는 그런 리드 시스템 콜 같은 걸 하면, 그러면 디스크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이제 시스템 콜이니까 대신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가지고 자신의 메모리 영역에 카피해 놓고 그런 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주는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버퍼 캐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가 파일 입출력을 할 때 사용자 프로그램의 요청을 받아서 디스크에서 읽어온 내용을 그냥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버퍼 캐시라는 영역에 읽어놓고 그 다음에 읽어온 내용을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카피를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에 동일한 그 파일 데이터에 대한 그 read write 시스템 콜이 오면, 그러면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퍼 캐시에 가지고 있던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버퍼 캐시입니다. 즉 페이지 캐시라는 거는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구성하는 페이지가 스왑 에어리어에 내려가 있는가 또는 이 페이지 캐시에 올라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버퍼 캐시라는 거는 파일 데이터가 파일 시스템 이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느냐 아니면 운영체제의 버퍼 캐시에 올라와 있느냐, 요걸 가지고 처리하는 게 버퍼 캐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페이지 캐시의 단위는 페이지 단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KB 단위의 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버퍼 캐시의 단위는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의 블럭을 읽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 블럭이라는 거는 이게 논리적인 블럭, 디스크에서는 보통 이 섹터 단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섹터나 이 논리적인 블럭이 예전에는 512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4KB 페이지에 비해서 다소 작은 그 단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 파일 블럭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512바이트 단위로, 즉 디스크 I/O 단위로 읽어와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프로그램한테 전달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버퍼 캐시가 페이지 캐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특히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 캐시에서 사용하는 단위도 이러한 그 작은 크기의 블럭이 아니라 똑같은 4KB 단위의 페이지 단위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운영체제 중에서 뭐 FreeBSD라든지 이런 운영체제들은 애초에 메모리 관리를 할 때 운영체제가 이거는 버퍼 캐시 그래가지고 디스크 블럭 단위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 공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캐시는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중에 페이지 단위로 담는 이런 공간 해가지고 따로 마련해놓고 이러고 썼었다는 거죠. 근데 요 유니파이드 버퍼 캐시라는 거는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아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공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이 단위를 버퍼 캐시로서의 공간, 즉 파일 입출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페이지 캐시를 할당해서 버퍼 캐시 용도로 쓰고, 또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중에 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를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으로 할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에 해당 페이지를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구분을 미리 해놓지 않고 그냥 풀로 쓰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할당을 해서 쓴다. 요게 이제 유니파이드 버퍼 캐시가 기존에
이 구분되어 있던 버퍼 캐시하고 페이지 캐시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이 메모리 맵드 I/O라는 걸 설명드렸죠. 메모리 맵드 I/O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I/O라는 건 여러 가지 I/O 장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파일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 짓자면 메모리 맵드 파일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파일 입출력하는 거, 즉 파일의 내용을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리드 라이트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메모리로 읽어와서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보통은 그래가지고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카피해 주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중에 일부를 파일에다가 매핑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 매핑이 된 이후에는 메모리 접근하는 그런 그 연산을 이용해서 그래서 파일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맵드 I/O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맵드 I/O하고 그 기존의 그 리드 라이트 시스템 콜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기 그림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버퍼 캐시에서는 그러한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그 파일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read write 시스템 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영체제가 시스템 콜이니까 그 해당하는 파일의 내용이 버퍼 캐시에 있는지를 봐서 있으면 바로 전달해주고 없으면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서 읽어와서 전달해주고 요게 이제 read write 시스템 콜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I/O를 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read write 시스템 콜이 들어오면 운영체제가 그 파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버퍼 캐시로 읽어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프로그램은 자신의 이 페이지에 자신의 주소 영역 중에 있는 페이지에다가 버퍼 캐시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파일 입출력 방법이 지금 설명드린 메모리 맵드 I/O, 이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는 겁니다. 요것도 처음에는 시스템 콜을 합니다. 운영체제한테 나는 지금 메모리 맵드 I/O를 쓰겠다라는 mmap을 하는 시스템 콜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자신의 주소 공간 중에 일부를 그 파일에다가 매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핑을 해놓더라도 어차피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읽어오는 그거는 똑같아요.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읽어와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읽어가지고 먼저 버퍼 캐시에 읽어오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버퍼 캐시에 읽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그 페이지 캐시에다가 카피를 합니다. 읽어온 내용을 페이지 캐시에다가 카피를 해서 주면 지금 이제 요 내용이 파일에 맵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 자신의 그 페이지 캐시에다가 mmap된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메모리에 읽고 쓰듯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리드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파일의 이만큼을 지금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를 mmap을 해서 특정 프로그램이 자신의 주소 영역인 여기하고 여기에다 매핑을 해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체제의 간섭 없이 내 메모리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그냥 메모리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파일 입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맵만 해놨지 지금 요 내용을 메모리로 안 읽어왔다면 그러면 여기를 접근하려고 할 때 페이지 폴트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 메모리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페이지 폴트가 나고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호출돼서 즉 운영체제로 CPU가 넘어와서 요 내용을 여기다가 읽어놓고 쓰는 거고요. 이미 만약에 요 파일의 내용이 맵된 내용이 내 주소 영역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커널의 도움 없이 그냥 자신의 메모리 영역에 직접 읽고 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모리 맵드 IO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방법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로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리드 라이트 시스템 콜을 쓸 때는 그 내용이 버퍼 캐시에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 것이고, 엠맵을 쓰게 되면, 메모리 맵드 파일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일단 페이지 캐시에 올라온 내용은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용자 프로세스가 직접 자기의 주소 공간에 매핑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자기 메모리 영역을 접근하듯이 그냥 메모리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IO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엠맵을 특별히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이미 메모리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커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운영체제를 호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제 자신의 메모리를 접근하듯이 읽고 쓸 수 있다. 그게 엠맵을 사용하는 장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이 버퍼 캐시 환경에서는 리드 라이트 시스템 콜을 사용하든 아니면 엠맵을 쓰든 어떤 걸 쓰더라도 일단 파일 입출력을 할 때는 버퍼 캐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버퍼 캐시라는 건 항상 파일 입출력을 위해서 미리 운영체제가 할당해 놓은 영역이고 그 루틴을 항상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 모두 이 버퍼 캐시에 있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지 캐시에다가 한번 복제를 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있다.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 유니파이드 버퍼 캐시, 최근에는 기존의 버퍼 캐시처럼 이렇게 운영체제가 공간을 따로 나누어 놓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 페이지 캐시에서 공간을 할당해서 쓴다고 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경로가 더 단순해집니다. 일단 리드 라이트 시스템 콜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무조건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콜을 해야겠죠. 즉 해당하는 내용이 디스크 파일 시스템에 있든 또는 이 버퍼 캐시, 즉 페이지 캐시에 올라와 있든 상관없이 운영체제한테 CPU 제어권이 넘어가고, 그럼 운영체제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사용자 프로그램의 주소 영역에 그냥 카피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은 이 디스크의 파일 시스템에서 읽어와 가지고 그거를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카피를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메모리 맵드 IO인 경우에는 어떠냐? 예, 처음에 운영체제한테 자신의 주소 영역 중에 일부를 파일에다가 매핑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사용자 프로그램의 주소 영역에 이 페이지 캐시가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버퍼 캐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카피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페이지 캐시 자체가 이 사용자 프로세스의 논리적인 주소 영역에 매핑이 된, 그 페이지가 매핑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그냥 페이지 캐시에다가 직접 읽고 쓰고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버퍼 캐시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캐시랑 버퍼 캐시는 그냥 쉐어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메모리 맵드 IO에서 좀 더 단순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약간 그려봤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이 강의의 한 2장쯤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프로그램이 이 파일 시스템의 실행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프로세스가 되죠. 프로세스가 되면 그 프로세스만의 독자적인 주소 공간, 이 버추얼 메모리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코드, 데이터, 스택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 A라는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 만들어지고 B라는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소 변환을 해주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이 내용 중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은 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것들은 이 디스크의 스왑 에어리어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 여기서 한 가지 이 가상 메모리 쪽 설명드리면서 간과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코드 부분입니다. 이 코드 부분은 메모리에 올라간 다음에 쫓겨날 때 이 수압 에어리어로 사실 내려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코드 부분은 read only죠. 이미 파일, 그 실행 파일에,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의 실행 파일 형태로 코드가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일부가 메모리에 올라갔다 쫓겨날 때는 이 수압 영역에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메모리 맵드 IO라는 게 우리 사용자 프로그램이 이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프로그램 도중에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라 라고 할 때도 메모리 맵드 IO를 쓸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킬 때 이 로더라는 소프트웨어가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에 올려놓을 때 그 메모리 맵드 파일을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실행 파일에 해당하는 코드 부분이라는 거죠. 이 코드 부분은 별도의 이 수압 에어리어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의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요 내용이 그대로 그 이 프로세스의 주소 영역에 매핑이 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주소 공간에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프로그램이 특정 코드를 접근하는데 그 내용이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 수압 영역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파일 시스템에 요 실행 파일에 있는 거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일을 갖다가 이 프로그램의 주소 영역에 매핑해서 쓰는 그러한 그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도 파일 시스템에 저장이 돼 있지만 이 데이터 파일도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그 자신의 주소 공간 메모리 접근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이 되다 보면 어떤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라는 그러한 그 리드 시스템 콜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데이터 파일을 접근하기 위해서 메모리 맵드 IO를 써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다가 내가 이 데이터 파일을 쓰고 싶어요. 쓰고 싶은데 read write 시스템 콜이 아니라 메모리 맵드 IO 형태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이 운영체제한테 나 이 데이터 파일의 일부를 내 주소 공간 일부에다가 매핑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 시스템 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체제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파일의 일부를 이 프로그램의 주소 공간 일부에다 매핑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요 메모리 위치를 접근했을 때 만약에 그 내용이 메모리에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 페이지 폴트가 나겠죠. 페이지 폴트가 나면 CPU가 OS한테 넘어가서 그러면은 페이지 폴트 난 페이지를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가상 페이지가 이 프로세스의 요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의 요 페이지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프로세스 P가 이 데이터 파일의 요 부분을 접근할 때는 OS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주소 공간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요 내용이 메모리에서 쫓겨날 때는 이 수압 에어리어에 쓰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은 메모리 맵드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에다가 수정된 내용을 써주고 이거를 쫓아내야겠죠. 또 다른 프로그램 A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파일의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Mmap을 메모리 맵드 IO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요 내용이 쉐어가 되는 겁니다. 요 파일의 요 내용이 이 프로세스한테도 여기 매핑이 되고 또 요 프로세스한테도
요 주소 공간에서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페이지 프레임으로 매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read write 시스템 콜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A가 나 지금 요 파일의 특정 내용을 달라라고 운영체제한테 시스템 콜을 합니다. 그러면은 운영체제는 자신의 버퍼 캐시에 요 내용을 먼저 읽어와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 유니파이드 버퍼 캐시인 경우에는 요게 페이지 캐시이고 그리고 요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 지금 매핑이 돼 있지만 또한 이거는 버퍼 캐시를 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드 시스템 콜을 했는데 이 친구가 요청한 이 데이터 파일의 내용이 이 페이지 캐시, 즉 버퍼 캐시에 이미 올라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카피해서 요 내용을 카피해서 요 사용자 프로세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파일을 접근하는 방식은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read write 시스템 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메모리 맵드 IO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read write 시스템 콜을 이용하게 되면 이 캐시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이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에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메모리 맵드 IO를 쓰면 이 내용을 갖다가 카피해서 여기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다 그냥 매핑을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곧 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논리적인 페이지가 요 프레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맵드 IO를 쓰면 일단 메모리에 올라온 파일의 내용은 시스템 콜을 하지 않고 자신이 CPU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캐시에 올라온 내용을 자신의 주소 공간으로 한번 카피하는 오버헤드가 없이 요거를 그대로 이 친구가 여기에 매핑됐으니까 여기서 바뀌는 내용이 그냥 여기에 바로 전달이 되도록 한다. 요게 이제 그 장점에 해당하는 거겠죠. 한 번에 메모리 카피가 줄어들고 또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요게 이제 장점이고 대신에 단점, 약간 좀 주의할 점은 이 페이지 캐시, 즉 버퍼 캐시를 갖다 여기다 매핑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다른 친구도 이제 엠맵을 써서 여기를 갖다가 쉐어해서 쓰게 되면은 이 일관성 문제, 이 친구가 바꾼 내용이 다른 친구한테 정확하게 이제 컨시스턴시가 깨지거나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게 이제 메모리 맵드 IO에 좀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파일의 read write 시스템 콜을 쓰는 경우에는 카피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요. A가 먼저 이 내용을 가지고 카피를 해갔으면 이 친구는 복제본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우정체제가 항상 중간에서 중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IO 방식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파일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